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주 달리스에 거주하는 올리비아 워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브리아나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브리아나는 어렸을 때 무척 착했지만 소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 당시 학교에서 대책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심하게 왕따를 당했고 아이가 학교를 옮겨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할 만큼 힘들어해서 딸을 다른 곳으로 전학 보냈죠. 사립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브리아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립학교로 전학가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때 저는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딸에게만 신경 썼지만 남편의 사업 때문에 부부 동반 사교 모임에 참석할 일이 많아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괜찮아진 모습을 보이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졌다는 판단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 아니면 망사 스타킹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만 13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가 입기엔 너무 어른스러운 복장을 하곤 했죠.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렸고 귀가 시간 또한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죠. 딸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온 날 저희 부부는 브리아나와 크게 다투고 외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뒤 한동안 얌전하게 생활하는 듯 보여 한 달 뒤에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외출 금지를 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업상 잘 알고 지내던 분의 선상 파티에 초대받은 날, 저희 부부는 딸에게 오늘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면서 어제처럼 늦게 자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왔어요. 집에는 가정부도 있었고 제 동생도 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제 딸이 무슨 짓을 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인 9시쯤 전화를 걸어보니 여동생은 딸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어제 새벽 2시쯤 잤다고 했으니 졸릴 만도 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 뒤 남편과 함께 파티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파티에서 만난 사업 관계자 중 한 명에게 대형 수주를 약속받았다면서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파티에서 새벽 1시까지 즐겁게 떠들다 객실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건 남편이 저를 흔들며 깨운 아침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얼굴로 빨리 갈 채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브리아나가 사고를 쳤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급한 상황이라 차로 타고 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잠이 순식간에 달아난 저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옷만 챙겨 입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브리아나가 파티가 열린 날 밤 고용인들과 여동생이 모두 잠든 밤 12시경 몰래 집을 나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수영장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이 술을 가져와 자기들끼리 몰래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파티는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고 술에 만취한 아이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격하게 몸싸움을 했고 기어이 한 명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절한 아이는 병원에 실려갔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수영장에는 술과 담배는 물론 하얀 가루가 든 투명 봉지가 수영장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것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저희 딸은 3일의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기절했던 아이가 생명에 별 이상 없이 깨어났다는 점과 함께 제 딸에게는 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정학 처분으로만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 있냐고요. 그 뒤 저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감시했습니다. 딸이 뭘 하는지 허튼 짓을 하지 않는지 지켜봤죠. 사교 모임을 다니던 것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남편 사업에 도움을 주고 말고를 떠나 자식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깟 사교 모임이 중요하겠나요? 하지만 딸에 대한 의심이 지나쳤기에 저와 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죠. 브리아나는 저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왜 딸이 이렇게 됐는지를요? 2달간의 상담 끝에 저희는 브리아나의 모든 비행이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아나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게 약하고 순해 보여서라고 믿고 있었고 일부러 세 보이고 싶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부러 사납게 화장을 하고 노는 여자아이들처럼 입었습니다. 실제로 브리아나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아이들이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에 큰 자신감을 얻었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대체 이 철부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무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브리아나는 상담 중 무술을 통해 강해지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몇몇 무술 도장에서는 단순히 육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도 강조하기 때문에 브리아나에게는 잘 맞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무술 도장을 다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지인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을 추천하더군요. 자기 주변에 방황하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태권도장에 다니고 나서 큰 효과를 본 분들이 계시다고요. 귀가 솔깃해진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태권도 도장에 브리아나를 등록했습니다. 브리아나는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니고 싶었던 곳은 일본 무술을 배우는 가라테 도장이었거든요. 태권도장에 갔다 온 뒤 어땠냐고 물어보면 자긴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무슨 어른에 대한 예의가 중요하다면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술 수업을 가르쳐주거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딸은 저에게 사기꾼이 운영하는 무술도장 같다고 투덜거렸지만 원래 저도 태권도장은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저희 딸은 첫 한 달간은 태권도장에 몹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브리아나가 태권도장에 군말 없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었냐고 물어보면 짜증부터 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나쁘지 않았어 로 답변이 바뀌더니 석 달 뒤에는 드디어 재밌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삐뚤어진 이후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횡 가버리던 아이가 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거칠어졌던 말투도 많이 얌전해졌죠. 제일 놀란 건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브리아나는 바깥에서 자기보다도 어린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서 훈계를 해줬다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보이고 싶다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건 멍청한 짓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세 보이려고 노력해보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이 오면 진짜 강함을 증명할 수 있어. 제가 대체 어디서 그런 좋은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자 딸은 빙그레 웃으며 태권도장 관장님한테 들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이는 더 이상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았고 술과 담배도 모두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세 보이기 위해 불량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다 태권도장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고 도장에 직접 과일을 들고 직접 찾아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감사함을 표시할 때 과일이나 음료수 등을 들고 가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관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뭐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되려 우리 딸을 정신 차리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관장님의 표정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사죄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그러니까 딸이 아직 태권도장에 다니기 싫다고 투덜거렸을 시절, 관장님께서는 사우스 달라스에 갔다가 페어파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차에서 내려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 딸이 괴한에게 손을 잡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태권도 관장은 바로 달려가 괴한을 제압한 뒤 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괴한은 어느새 일어나 도망가고 있었지만 관장님께서는 브리아나를 안전한 지역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다시 태권도장에 갔다고 합니다. 관장님께서는 대체 왜 내가 그런 위험한 곳에 있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우스 달라스는 달라스에서 치안이 안 좋기로 소문난 동네로 관장님도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지인의 일만 아니었어도 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페어파크는 사우스 달라스 쪽에서 유독 범죄율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딸은 관장님한테 냅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태권도장을 땡땡이 치고 바깥에서 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그곳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엄마가 알면 큰일 나니 한 번만 비밀로 해달라. 또 외출 금지를 당할지 모른다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관장님은 울면서까지 애원하는 딸이 난감했고 결국 마지못해 알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절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까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니 죄책감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간 저는 딸 아이에게 관장님이한테 들은 사실을 말해주며 크게 꾸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화가 조금 누그러진 저는 딸이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안쓰러워 간식을 가져가 화해를 청했습니다. 딸과 다시 화기애애해진 저는 그때 군말 없이 도장에 다니게 된 이유가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저으면서 도장을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관장님이 괴한을 무찔렀을 때 보여줬던 멋진 발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장님은 항상 허허 웃으시기만 하고 체구도 다른 사범님보다 작은 편이라 처음에 무슨 저런 사람이 관장이냐고 생각했다고 해요. 은근 무시하고 있던 그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서양인을 멋지게 제압해내자 딸은 엄청난 감명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열심히 도장을 다니게 된 딸은 어느 날 평소에 궁금해하고 있는 점을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강하시면서 왜 허허실실 웃고만 다니시고 화도 안 내세요? 제 주변에 강해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문신을 하거나 근육을 키우거나 술과 담배를 하고 심지어 더 위험한 짓도 하곤 해요. 그러자 관장님은 세 보이고 싶다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건 멍청한 짓이라면서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이 위험에 처한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딸은 관장님의 진짜 강함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불량한 짓을 관두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딸은 홈스쿨링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 친구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죠. 우리 딸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태권도 관장님과 사범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